안녕하세요 여러분, 찰스터 강실장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 가기 전에도 저도 Q&A 영상 같은 걸 많이 찾아보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오늘 가져왔으니까 stay tuned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여행 루트, 어느 나라를 갔는지, 그리고 나라 간 이동수단은 뭘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런던을 방문을 했고요. 4박 5일을 있었고 근교 소도시는 옥스퍼드 하나 기차 타고 간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파리로 유로스타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파리에서는 5박 6일을 머물렀고요. 중간에 어디 근교를 가거나 소도시를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베니스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고 베니스에서 2박, 그리고 베니스에서 피렌체까지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피렌체 시내에서 2박, 그리고 나머지 1박은 렌터카로 이동을 해서 근교 토스카나 지방을 조금 둘러보다가 농가민박에서 1박을 하고 그 빌렸던 렌트카를 가지고 로마에서 반납하는 식으로 피렌체에서 로마까지 렌터카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로마에서는 5박을 지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근교 투어는 남부 투어, 아말피, 포지타노 거기를 간 게 전부예요. 이게 큰 틀이었고 사실 잘 곳이랑 이동수단만 확보를 해두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는 굉장히 또 혼여행의 묘미잖아요. 자유롭게 아플 때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 그렇다면 왜 영국, 프랑스, 이탈리로 정했냐? 사실 이탈리아는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런던이랑 파리를 제가 되게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런던이랑 파리를 끼워 넣으니까 이탈리아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이탈리아를 한번 들려보자 라고 해서 이탈리아 10일을 추가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왜 세미 패키지를 안 가고 자유여행을 갔는지,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20대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세미 패키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게 너무 좋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한 달을 같이 있다 보면은 이게 좀 복불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또 경제적으로 스스로 교통수단이랑 숙소를 예매를 하는 게 좀 더 쌌고요. 그리고 제가 또 혼녀를 선택을 했던 게 자립심을 길러보고 싶었어요. 유럽 여행 이전에 혼자서 여행을 떠나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철저하게 나 위주로 짜여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도전을 해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는 따로 동행을 구했나요? 이탈리아는 제가 따로 동행을 구했어요. 저 포함해서 총 4명을 구했는데 이탈리아는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민박의 비용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좀 비쌌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피렌체 주변의 소도시를 돌고 싶었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렌트카를 빌려서 돌아다니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했던 거고, 덕분에 이탈리아에서 숙소 비용이 크게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많이 먹으러 다녔기 때문에 동행을 구해서 돌아다니는 거를 되게 추천을 하고요. 사실 동행이라는 게 되게 복불복이잖아요. 애초에 저희가 동행을 구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이동은 같이 하되 그 도시에서 내가 따로 보고 싶은 게 생기면 혼자 다녀도 된다. 그래서 되게 배려심 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번에 같이 다녔던 분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을 모아가지고 렌터카 타고 돌아다니는 거 정말 추천하고요. 저는 카드는 뭐를 들고 갔냐? 결제 수단은 핫땡머니 트래블 카드를 주거래 카드로 썼고, 그리고 그거에 사이드를 해서 트래블 월렛을 하나머니가 결제가 안 될 때 썼어요. 카드는 2개를 챙겨 가시는 거를 추천하고, 왜냐면 이 카드는 결제가 되는데 저 카드는 결제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2개 정도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지내다 보면은 한인민박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랑 동행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됐다. 그러면 누구 한 명이 결제를 하고 돈을 보내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이런 트래블 카드들이 있으면 계좌이체처럼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유로로. 그것도 되게 활용을 잘 했었어서 매우 추천합니다. 이제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연 얼마를 썼냐 계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썼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여행을 한 6개월 전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좀 미리 싸게 샀었던 것 같고, 유로스타 이런 기차들 있잖아요. 미리 예매하면 훨씬 싼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교통편에 얼마가 들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사실 런던 가기 전에 방콕 여행을 좀 하다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방콕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직항이 69만 원이었고, 런던에서 파리 유로스타 15만 5천 원, 파리에서 베니스 비행기표
132,000원, 베니스에서 피렌체 기차 95,000원, 피렌체에서 로마 렌터카 225,000원, 로마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편 77만원, 이렇게 해서 교통비는 208만원, 207만원 이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숙소는 런던에서는 4박 5일 팡팡민박이라는 곳에서 묵었고 35만 6천원, 파리에서는 제2민박 5박 6일에 30만원, 베니스에서는 안다 호스텔이라는 곳에서 묵었고 2박에 7만 6천원, 피렌체랑 로마 에어비앤비, 피렌체에서 2박, 농가민박 1박, 로마에서 5박, 총 다 해서 68만 5천원, 이렇게 해서 한 142만원? 두 개를 합치니까 한 350만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미리 했기 때문에 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탈리아에서 에어비앤비로 쉐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아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은 마이리얼 트립에서 쓴 투어 비용은 얼마나 될까? 투어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16만원, 맘마미아 뮤지컬에 4만원, 에펠탑 스냅 사진 7만 5천원, 베니스 야경 투어 3만 5천원, 남부 투어 15만원, 바티칸 투어 6만 5천원, 한 52만 5천원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은 삼성화재 실속보험으로 34,200원이 들었고요. 휴대폰은 eSIM을 사용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편이고 한 5만 7천원, 5만 8천원 정도가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유럽 여행 가기 전에 한화로 쓴 돈이 410만원 정도예요. 교통, 숙소, 액티비티, 보험, eSIM 다 포함을 해서 410만원 정도가 들었고, 이제 나머지 비용이 얼마가 들었나 확인해보니까 제가 쇼핑을 사실 그렇게까지 막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많이 한 건가? 근데 가서가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었던 이유가, 일단 런던에서 묵은 한인민박은 아침 조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됐었고, 파리에서 묵었던 한인민박은 아침, 저녁 두 개 다 나왔었어요. 한식으로. 저는 진짜 한식 무조건 필요해파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되게 많이 굳혔던 것 같아요. 식비가 그래서 생각보다 안 들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식을 주는 한인민박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특히 런던 진짜 식비가 비싸요. 물론 유럽 어디를 가든 식비가 비싸겠지만 이탈리아는 솔직히 그 퀄리티의 푸드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런던의 음식이 맛이 엄청나게 있지도 않았고, 제일 맛있었던 게 민박집 조식이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파리 음식들도 그런 막 한국인의 매움을 달래줄 수 있는 메뉴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물론 미지개 나라고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인민박에 묵으면서 한식의 외로움도 달래고 경제적인 여행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총 얼마를 썼냐? 이렇게 보시면 영국에서 한 54만원 정도를 썼는데, 제가 뮤지컬을 4박 5일 있는 동안 하나, 둘, 셋, 세 편을 봤어요. 거기 든 돈, 그리고 교통비, 뭐 식비 다 해서 54만원 정도를 썼고요. 뭐에 돈을 썼는데 54만원이나 썼지? 막 술 마시러 다니고 한 그 돈이었던 것 같네. 그리고 나머지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서 1,755유로 정도를 썼네요. 여기에 플러스 제가 다른 트래블 월렛으로 쓴 돈도 있고, 다른 분들이 결제를 하고 제가 따로 송금을 해준 것들도 있어서 한 350 정도는 쓰지 않았나라는. 그러면은 총 얼마를 쓴 거야? 760만원?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궁상을 떨면서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브이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다 갔고요. 그리고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었고, 쇼핑도 사고 싶은 거는 다 샀어요. 롱샴에서 가방 하나 샀고, 프라다에서 카드 지갑 하나 샀고, 스투시에서 옷 2벌 정도 구입을 했고. 그러면은 이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인종차별은 안 당했나? 아니면 소매치기는 없었나? 첫 번째로 소매치기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었던 이유가 저도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고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랑 같은 한인민박에 묵었던 분이 계셨어요, 런던에서. 그분이 소매치기를 당하셨거든요.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다가 핸드폰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가져갔다고. 그분이 스트랩도 아예 안 끼워놓은 상태였고 완전 무방비한 상태였대요. 저는 다이소에서 고리 스트랩 사가지고 항상 이걸 끼우고 다녔어요. 당연히 가방 같은 거는 뒤로 안 메고 다니고 이렇게 앞으로 메고 다녔고, 핸드백 안 들고 다니고 저는 가방 들고 다녔거든요. 여행하는 내내 가방을 사실 2개밖에 안 챙겨갔어요. 룰루레몬 벨트백 하나랑 그리고 모데스트 무드의 스트링 백팩 하나를 들고 갔는데, 솔직히 이 스트링 백팩만 태국 합쳐가지고 한 달 내내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들고 다녔던 것 같고,
뭐 예쁘기도 예쁜데 사실 앞으로 메고 다니면은 이걸 이렇게 열지 않는 이상 훔쳐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소매치기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기차 탈 때 사실 저 자전거 자물쇠를 챙겨갔어요. 캐리어로 싣고 거기를 이렇게 자물쇠로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기차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로스타도 좋은 좌석을 구매를 했었고 피렌체로 가는 기차도 사실 2등석을 구매를 해서 탔었거든요. 저 빼고 사람들 아무도 자물쇠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전거 자물쇠는 굳이 가져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인종차별은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같이 가서 여행하다 만난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자기들 또 인종차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사실 엄청난 소도시를 여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 관광지로 유명한 뭐 파리, 런던, 로마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진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도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챙겨갔던 아이템들 중에 정말 잘 들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초경량 우산 그리고 양산까지 되는 쿠팡에서 산 미니 아이템입니다. 이게 날씨가 10월이 진짜 오락가락했거든요. 엄청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초경량 우산 이걸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고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썼고 사실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양산처럼 쓰고 돌아다닐 때도 많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잘 산 템 접이식 슬리퍼입니다. 이것도 진짜 메모 100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어디에 갔을 때 슬리퍼 없이 못 살아요. 저 집에서도 슬리퍼 신고 다니거든요. 맨발에 뭔가가 묻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슬리퍼가 좋은 점이 제가 지금은 쓰고 버려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고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고리를 풀면 일자로 쫙 펴지거든요. 그거를 기내에서부터 쭉 신었고 에어비앤비에서도 쓰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서 인천 비행할 때 비행기 안에서도 야무지게 쓰고 버리고 딱 왔어요. 이거를 진짜 너무 강추드리고 슬리퍼는 무조건 하나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잘 산 아이템이 사실 여름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워터프루프 되는 신발을 챙겨갔어요. 생각보다 꽤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를 들고 가서 진짜 너무 잘 신었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신었고 아직도 여전히 비 오는 날에 잘 신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도 오다가 안 오다가 한다 하면은 이런 신발 하나쯤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로 또 제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은 실리콘 물병이에요. 전 가방을 항상 좀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은근한 보부상이라서 많이는 들고 다녀야겠고 근데 경량화는 시켜야겠고 그래서 쿠팡에서 실리콘 물병을 샀어요. 이 실리콘 물병이 세척도 쉽고 그리고 안 쓸 때 그냥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넣어 다니면 되거든요. 유럽에서 아시죠? 식당에서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숙소나 이런 데서 물을 받아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물 마시는 때도 많고 그리고 전 항상 가방에 물병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정말 편했다. 그리고 제가 안 챙겨가서 아쉽다 하는 게 란제리 소비였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세탁한다는 것 자체가 행하는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세탁기에 넣었다가 그게 끝나면은 또 그걸 건조기에다가 넣고 코인 세탁방을 가면은 한 2시간은 그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웠던 게 속옷 이런 거는 매일매일 빨아야 되잖아요. 그때 속옷이랑 양말을 빨 수 있는 이 란제리 속을 챙겨갔으면 너무너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외에 괜히 챙겨갔다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챙겨가서 한 번도 안 쓴 저의 방수 돗자리입니다. 네, 너무 추웠고요. 왜 챙겨갔는지 묻고 싶어요. 그 날씨에 피크닉을 하려고 했니? 하면서 근데 날씨 좋은 여름에는 하나쯤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동행은 어떻게 구하냐? 그거는 네이버에 유랑이라는 카페에서 동행을 되게 많이 구하시는데 제가 유랑 동행을 여기저기 구해보니까 당일에 파토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 티켓을 사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면 미리 굳이 한국에서부터 동행을 구해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각 나라별 꿀팁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 뭔가 저는 축구 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해리포터를 사실 보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 하면 해리포터가 생각이 나서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들린 거거든요. 물론 영국에서 재미있는 뮤지컬도 많이 봤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굳이 4박이나 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뮤지컬 티켓도 당일에 예매하면 되게 싼 좌석들이 많아요. 안 팔린 표들을 땡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뮤지컬 하나씩 예매해서 보시는 거 추천하고 프랑스는 개인적으로 정말 파리가 볼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쇼핑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제 기준에 볼 것들이 너무 많았었고 빵도 너무 맛있었고 오렌지 주스도 너무 맛있었고 여긴 디저트가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면은 되게 분위기 좋은 재즈바 이런 데도 많고요. 그래서 파리는 볼거리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저는 에펠탑에서 스냅 사진을 꼭 찍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찍었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 배경으로 나의 젊은 시절을 기록한다는 게 너무 예뻤던 것 같고 사진 찍다가 소매치기 당할 걱정하지 마시고 또 파리 스냅이 다른 나라 스냅보다 가격대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탈리아에서 찍는 스냅보다 파리가 훨씬 가격이 낮았어요.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거 추천하고 그 파리 지하철 나비고 이 애플페이에 넣어 다닐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편했어요. 종이 티켓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탈리아 첫 번째 베니스. 베니스 본섬에 숙소를 잡으신 분을 제가 봤어요. 투어를 같이 하다가. 근데 그분께서 본섬에 캐리어를 끌고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 안에 본섬이 좀 돌길이 많아요. 그래서 끌고 다니다가 바퀴도 빠질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금액적인 거지만 베니스 본섬 들어가기 전 기차역이 있거든요. 메스트레 기차역. 거기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거기 호스텔이 되게 큰 호스텔이었어요.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거기서 꽤 많이 만났거든요. 안다 호스텔 굉장히 추천했다. 깔끔했어요 거기. 그리고 피렌체는 렌터카 빌리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하지만 개인적으로 운전하기 쉬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구부정한 곳도 많았으니까 이걸 알아두시고 로마는 생각보다 볼 것들이 굉장히 몰려있어서 시간을 그렇게 오래 잡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가면 남부 투어 포함을 해서 한 3박 정도 있을 것 같아요. 5박까지 있지 않을 것 같고 피렌체의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피렌체에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녕!